어느 늙은 트레이더의 이야기 두 번째, 부제, 전문 트레이더가 보는 HTS 화면. 2020년 11월 22일. 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오늘은 시장 참여자들에 따라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델타원은 어떤 화면을 보느냐, 보조지표는 뭘 보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단순한 화면을 봅니다. 다만 모니터는 큰 것을 쓰는데 컴퓨터 두 대에 32인치 4K 모니터를 하나씩 연결해서 씁니다. 32인치의 4K 해상도라고 하면 글자가 상당히 작습니다. 제가 눈이 좋은 편도 아닌데 간혹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이 제 화면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이게 보입니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네, 안 보여요. 그냥 보는 겁니다. 하죠. 아니, 안 보이는데 본다고 하는 건 또 무슨 멍멍 하는 소리냐. 저는 시장이 미시적인 부분들은 지나칩니다. 그냥 큰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만 봅니다. 이쯤 이야기하면서 제가 옛날 홍콩에서 트레이딩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HTS 시스템이 그야말로 홈 트레이딩, 즉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시스템인데 한국이 놀라운 IT 기술과 소비자들이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다양한 정보를 또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주지요. 반면에 해외의 트레이딩 시스템은 증권회사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외부 트레이딩 플랫폼을 사와서 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이 회사에도 연결할 수 있고 또 다른 회사에도 연결할 수 있죠. 그렇게 전문 트레이딩 플랫폼 회사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회사의 플랫폼이 성능이 강력하냐? 한국의 한 70%밖에 못 따라옵니다. 예. 어쨌든 보통 한국에서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이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실시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문은 따로 트레이더가 주문을 내고요. 또 관리랑 모니터하는 시스템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각자의 시스템을 쓰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시스템이고 제가 기관에서 나와서 홍콩에서 개인 계정을 열어서 트레이딩 할 때는 또 다른 플랫폼을 이용했죠. 어쨌든 이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는 시스템이고 또 시스템 서포트는 싱가포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만이다 이런 걸 개선해 달라고 하면 싱가포르로 전화를 해서 영어로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도큐멘테이션을 해야죠. 내가 원하는 기능과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요구사항들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피니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정의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물어보는데 페이퍼 워킹하고 이렇게 메일 주고받는 게 더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그렇게 요청을 하고 1년쯤 지나서 한 개의 화면이 생깁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화면은 하나이지만 이면에는 또 되게 복잡한 설계가 있죠. 그래서 1년을 기다린다는 게 납득은 갑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을 제가 한국의 증권사 있을 때 이 코스콤, 그러니까 거래소의 화면 담당자한테 요런 것을 디자인해달라라고 미팅을 했을 때는 2달 만에 프로토타입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한국이 이 빨리빨리 정신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렇게 싱가포르 친구들을 들들 볶고 있을 때 나중에 한 소리를 듣게 된 일이 있었고요. 그 뒤로 제가 아주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야, 친구야, 너는 그런 거 다 봐야만 트레이딩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보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한국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 봤어. 그랬더니 야, 우리가 볼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생겨나고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죠. 정보가 다 많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시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트레이딩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 가공업을 하려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구나 하고요. 즉 그런 거는 빅데이터의 영역이고요.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 트레이딩이 본질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가령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미니 나스닥 선물 호가창을 하나 열어보죠. 보통 우리는 매수 5호가, 매도 5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나스닥 레벨 2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본장 열리면 한 호가당 뭐 20개약 뭐 40개약 뭐 이 정도의 물량이 쌓여 있어요. 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나스닥 선물을 거래하고 있을 텐데 왜 호가의 20계약에서 40계약밖에 안 보일까? 제 생각에는 호가가 한 뭐 2,000개, 3,000개씩은 쌓여야 될 텐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호가가 가짜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이 조용할 때 특정 호가에 주문 넣어보면 호가 잔량이 정말 플러스 1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상당량 필터가 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CME에 주문을 넣을 때는 개별 주문마다 태그 ID라고 해서 이 주문자의 식별 정보가 붙은 다음 한 증권회사 명의로 나아갑니다. 그거를 이제 증권회사는 옴니버스 계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뭐 키움증권으로 해외 선물 거래한다고 하면 키움증권 내 어떤 고객이 나스닥 선물에 매수 주문 넣을 때 거기에 태그 아이디가 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매도 주문을 넣게 되면 그 태그 아이디는 분명히 다르지만 매수와 매도가 상계 처리되기도 하고요. 이미 체결된 것은 또 상세되고 또 체결되지 않은 것들은 양쪽이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주문들이 CME로 나갈 때는 키움증권 하나의 계좌로 주문이 나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반대의 주문은 상계되어서 실제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또 다른 해외 브로커 회사로 주문이 모이게 되고 그 주문들은 또 다른 증권회사의 주문들이 모여서 또 상계 처리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문이 나가는 것은 많이 적습니다. 사실 몇천 개의 호가가 아니라 한 몇십만 개씩 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많이 상계 처리가 되고 상계 처리가 돼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또 그거마저 필터가 된 정보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레벨 2 스크린 있으면 레벨 1과 레벨 3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레벨 1 스크린은 바로 현재가와 위와 현재가를 중심으로 상대호가, 매도 1호가, 매수 1호가만 나온 게 나스닥 레벨 1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레벨 3 스크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른바 API 스크린이라고도 해요. 이건 일반인들은 볼 수 없고 특정 증권회사나 이 블룸버그 시스템을 통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뭐 호가 잔량이라든지 5호가가 아닌 전체 호가를 다 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요. 저는 이 홍콩에서 API 스크린 통해서 텍사스 기름을 거래할 때 전 호가를 다 봤어요. 이 전 호가를 보니까 어디서 해지 거래가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요. 특정 가격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청산 주문이 어디 가서 쌓이는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가령 그때는 이제 80불 대였어요, 기름이. 그래서 아마 83달러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기름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81.20대에서 막 청산 매수 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매도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한 친구들은 81.20대가 청산 목표 가격이 되겠구나. 이런 게 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레벨 3 스크린을 보게 되면 막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83불에서 81불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L자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즉 첫 30분에 뭐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 조정 없이 거의 막 언더슈팅 줘가면서 계속 급락을 해서 81불 딱 터치하고 거기서부터 반등 나온다면 한 81.40이나 80달러에서 계속 횡보하는 겁니다. 한 10시간 동안요. 이런 L자형 패턴이 있고 또 시장이 힘이 빠지면서 83달러에서 점점 하락을 해서 나중에 마지막 한 1시간째에 확 급락이 나와서 81불까지 빠지는 그런 패턴. 요런 거는 둘 다 패턴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이 뭐 하락은 했지만 일봉상으로는 똑같은 하락이에요. 그러나 분봉상으로 장중 흐름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 시간입니다. 즉 어떤 이벤트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이 즉각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투자자의 심리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항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1분봉, 5분봉 이런 거를 짧게 봐서는 보이지 않고요. 당연히 1봉을 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5분봉을 아주 길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또 저는 이제 그 1봉 말고도 30분봉을 길게 해서 보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1봉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또 보여주죠. 그리고 그 30분봉도 5분봉을 또 보면 그 30분봉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런 것도 다 보입니다. 또는 제가 또 옵션 거래 많이 하죠.
옵션 판때기를 많이 보는데 이 콜옵션, 풋옵션 행사가들이 뭐 현재가, 거래량, 그릭스, 내재 변동성, 히스토리컬 변동성 이런 걸 다 띄워놓으면 화면이 32인치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HDS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저는 별도의 컴퓨터로 또 이런 옵션 그 판때기만 따로 보기도 해요. 뭐 그래서 이제 컴퓨터도 인텔 제온 CPU에다 고클럭 시스템을 쓰기도 하는데요. 뭐 인터넷 공유기도 따로 안 쓰고 다이렉트로 라인을 뽑아서 씁니다. 당연히 사무실도 인터넷 회사를 2개 넘게 쓰죠. 참고로 시세는 저는 꼭 KT 회선을 씁니다. KT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가장 장애가 적고요. 뭐 KT가 뭐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욕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KT밖에 안 써요. KT를 이제 메인으로 씁니다만 다른 백업 라인도 뭐 LG랑 뭐 이런 거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KT가 가장 빠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5분봉, 30분봉, 일목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뭐 이평선 하나밖에 안 나요. 그냥 기본 차트죠.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MACD, 뭐 RSI 이런 거 다 안 봅니다. 그냥 이런 거를 5분봉 같은 경우에 400캔들 이상, 그리고 30분봉은 2000캔들 이상, 일봉도 한 300캔들 이상을 한 화면에 띄워놓고 봅니다. 그러면 5분봉은 하루 이상이 데이터가 다 보이죠. 또 30분봉은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그리고 일봉은 1년 이상의 흐름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그걸 계속 보면 지금이 어디쯤이구나, 그리고 시장의 힘은 어떠하구나, 이런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 이 자산은 어느 정도 성과구나, 그리고 이 자산이 뭐 지금은 가속화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짧은 5분봉으로는 이 고점 신호가 안 나왔을 수 있어도 30분봉으로는 고점 신호가 그러니까 5분봉으로는 고점 신호지만 30분봉으로는 아직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 이러면 그냥 이건 장중 조정이지 추세 하락이 아닙니다. 또 30분봉이나 5분봉으로는 급등락이 나와도 아직 일봉으로 버티고 있으면 추세 하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장기 분봉과 짧은 분봉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지금 이 추세 하락인지 추세 상승인지 아니면 횡보인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만 상품만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들 다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을 보고요, 상품 시장 보고, 채권 시장 보고, 통화 시장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정보를 갱신해 나가면 전체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이 위험 선호냐, 위험 회피냐, 또 위험 회피 신호로서 어떤 자산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계속 카운트해 나갑니다. 그래서 됐다, 이제 숏을 잡아야 되겠다, 또는 이제 롱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옵션을 삽니다. 그리고 한번 옵션을 사면 거의 일주일 이상 계속 옵션을 뭐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해서 모아갑니다. 그렇게 옵션을 모아간 다음에 이 델타 0.1짜리들 옵션이 델타 0.5 그리고 델타 1이 될 때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좌가 뭐 10배, 20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체 계좌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가진 포지션들은 진짜 10배가, 20배가 돼요. 이런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계속 시장을 관찰해야 되고 한 어떤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다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씩 무너지는 그 도미노들이 시작을 찾게 되고 도미노들이 한 서너 개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미노가 무너졌을 때 반등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등이 진짜 추세 또 상승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비싸게도 사고 싸게도 사고 그러다가 진짜 도미노가 두 번째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쭉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트레이딩 할 때는 기회가 연중에 한두 번 아니면 한 서너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 주문을 집행해서 잘 청산하게 되면 뭐 짜잘한 트레이딩에서 뭐 조금 벌고 뭐 깨지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트레이딩으로 크게 벌면 트레이딩 역사에도 좋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뭐 기관에는 좀 이런 기관 트레이드로는 하기 힘들지만 어디 전업 투자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아내한테 한 2억 정도 뚫어주면서 이걸로 1년 살아봐. 그리고 나머지 자산 갖고는 내가 한번 계속 시장만 모니터 하다가 막 5천만 원 정도 또는 한 1억 정도를 계속 포지션을 삽니다. 그리고 그 1억짜리가 한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년에 또 한 2, 3억 띄워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스노블링 하는 거죠. 이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뭐 1억짜리 계좌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계좌는 1년 뒤에는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보는 화면은 별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봉 이런 것만 보는 건 아니고 뭐 많이 봅니다. 다른 것도 많이 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차트를 놓고 본다면 그냥 단기봉과 뭐 중기봉 그리고 일봉을 아주 길게 놓고 본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이런 거 잘 안 본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이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 수익률이 민감하기 때문에 올해 이후로 이 자산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산군별로 다 보자. 그래서 전체 자산군들의 흐름을 관찰해서 큰 트레이딩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내보자. 요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물론 HDS 차트 말고 HDS에서 볼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밖에 참고하는 다른 데이터들이라든지 뭐 제가 보는 유료 리서치라든지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또 한참 얘기하고 오늘은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에 꾸준하게 싫어요를 누르는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화요일에 보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